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중국 14억 인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석유가 끊기고 무역로가 막히고 금융이 흔들립니다. 이란이 흔들리는 순간 중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동맥이 끊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그 나라가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뉴스에서도 이란 문제는 주로 핵 협상이나 중동, 지역 분쟁의 맥락에서만 다뤄집니다. 하지만 경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하루 수입량이 약 11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의 약 10분의 1이 중국 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입량 중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식 통계에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추정치를 보면 하루 140만에서 160만 배럴의 원유가 이란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석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에너지 공급처인 동시에 거대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이란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루트의 핵심 허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란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탈달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실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란은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거래 상대국이 아닙니다. 이란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무역 전략, 금융 패권, 지정학적 야망이 모두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흔들리면 중국의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석유 거래는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컨더리 제재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란 거래에 관여한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이란 원유를 구매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원산지 세탁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일단 말레이시아나 오만의 앞바다에서 배와 배 사이에 화물을 옮기는 선박대, 선박이전 방식으로 원산지를 바꿉니다. 그 뒤 말레이시아산, 오만산으로 통갑한 원유가 중국 항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그림자 석유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자 거래를 통해 중국이 확보하는 이란산 원유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12에서 14%로 추정됩니다. 하루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매일 이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란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공급합니다. 이른바 제재 할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사라지면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게 누려온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중국의 제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2021년 3월 중국과 이란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25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 총 규모 4천억 달러, 기간 25년.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 협약이 아닙니다. 협정의 내용을 뜯어보면 놀랍습니다. 중국은 이란 전역에 철도망, 고속도로, 항구, 5G 통신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란의 석유가스, 석유화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25년 동안 중국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고 이란의 주요 항구와 군사시설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이란을 중국의 중동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구도가 1대1로와 맞물리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중국이 구상하는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루트는 이렇습니다. 중국 서부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고 이란을 거쳐 터키와 이어진
다음 유럽으로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이 루트에서 이란은 문자 그대로 허리입니다. 이란을 빼면 루트가 끊깁니다. 중국의 화물은 훨씬 길고 복잡한 우회로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물류 비용과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중국 제품의 유럽 수출 경쟁력이 직격탄에 맞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1대1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80%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이 구조가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중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깨고 싶습니다.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페트로위안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위안화 결제를 꺼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UAE도 쿠웨이트도 여전히 달러 결제를 선호합니다. 그 예외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달러 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위안화로 중국과 거래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강제된 위안화 결제 실험 파트너인 셈입니다. 이란과의 위안화 결제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은 페트로위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너지거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이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중국의 탈달러 전략에 크고 쓰라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란의 사례를 보고 위안화 결제에 동참하려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중국 편에 섰다가 저꼴 나는 거 봐라. 이 메시지 안으로 중국의 페트로위안 구상은 수년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구체적인 경제적 충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산 저가 원유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중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은 최대 500억 달러까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7조 원입니다. 매년입니다. 이 비용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곳은 중국 제조업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서 5% 수준입니다. 굉장히 얇은 마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이 10%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중소제조업체가 한순간에 적자로 전환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매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와 비고이 위안의 연쇄 디폴트로 깊은 상처를 입은 중국 경제에 에너지발 충격이 두 번째 파도로 덮쳐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중국 수출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에너지 비용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쟁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밀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탈중국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란의 붕괴는 단지 이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동 전체에 권력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을 채우려는 지역 강국들의 경쟁이 격화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맹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이 사라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로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입니다.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하면서 중동은 새로운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제재를 더 강화하면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는 위협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카드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또는 혼란한 틈을 타 무장 세력이 해협을 위협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동시에 에너지 위기에 빠집니다. 경제적 추격은 실물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통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국책은행들과 정책금융기관들은 1대1로 협정의 일환으로 이란의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대출해줬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거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이 대출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홍단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로 디폴트를 선언했고, 비구이 위안도 수십만 채의 미완성 아파트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숨겨진 부채 문제로 재정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렇게 취약한 구조 위에 중동발 부실 채권까지 더해지면 중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외국 자본 이탈을 가속화시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입 물가 상승은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장 극단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혁명이 일어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고 친서방 세속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받는 타격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먼저 4천억 달러에 달하는 25년 협정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새 정권은 이 협정을 무효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미국, 유럽과의 관계 정상화를 선택하면 중국과 맺은 독점적 계약들이 모두 경쟁 입찰로 전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란 정권이 바뀌고 서방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은 그동안 중국에게만 팔던 저가 원유를 이제 국제시장에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면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란 원유에 더 이상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가 원유 할인 혜택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정권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버티지만 내부 저항과 경제 붕괴가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공급이 들쑥날쑥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불편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나라들이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중국은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고 1대1로 루트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됩니다. 중국은 물론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대응 전략을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첫째, 전략 비축유 확대입니다. 중국은 현재 약 90일치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180일치, 즉 6개월치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이런 공급이 갑자기 끊기더라도 단기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 확대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됐습니다. 이란 의존도를 러시아 의존도로 대체하는 구조가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언제든 지정학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초고속 전환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장기 대응책입니다. 중국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를 생산했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 용량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대응책들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이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 전략이 완성되기 전에 충격이 온다면 중국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큰 타격을 맞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석유 공급국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맹, 1대1로의 지정학적 허리, 위안화 국제화의 살아있는 실험실, 중동 영향력 확장의 거점, 이 모든 것이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고 서방이 이란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것, 이 모든 지정학적 움직임의 배후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끊고 무역 루트를 차단하고 금융 전략에 구멍을 뚫는 것. 세계 패권 경쟁의 진짜 전장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움직임을 단순히 중동 분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시에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에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결고리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세계 경제의 숨겨진 구조와 진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포기 못하는 진짜 경제적 이유를 심층 분석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감사합니다.